세 번째 토론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참 열심히 준비하셨다. 그리고 전략과 내용 면에서도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님께서 워낙 다루어지는 수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생각도 잘 정리가 되셔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라고 자평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참담했습니다. 특히 오늘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정말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그런 표현과 막말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정치를 하겠다는 젊은이가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의 사고와 또 발언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 정말 밑바닥까지 다 드러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정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퇴출해야 될 대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오늘 명확하게 드러난 방송 토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도 처음 시작하는 발언부터 해서 마무리 발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네거티브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본인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이 무조건 흠집내기, 그리고 이미 그동안에 다 거짓으로 드러났던 내용들을 또다시 재탕 삼탕하면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무조건 공격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귀한 그런 정치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구현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방송 토론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이루어진 세 차례 토론을 보면 과연 이런 방송 토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수 있었을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님께서 보여주신 말과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준비됐다, 안정됐다,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셨겠습니다만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방송 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수준을 크게 떨어뜨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참담합니다. 좀 참담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토론을 다 보고 왔습니다만은 토론을 보는 내내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가 국민들 앞에서, 그러니까 판단자, 주권자는 국민들이시고, 뭐 우리가 연극으로 치면은 정치인들은 배우라면은 관객이 있는 거고, 또 스포츠라고 하면은 정치인들은 선수라면은 이제 관중이 있는 건데, 이게 정말 관중을 괴롭게 만들고 또 관객을 힘들게 만드는, 그렇다 치면은 정말 이 정치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도대체 어떤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며 또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이걸 묻지 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반정치라는 해악을 좀 집약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토론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아주 나쁜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언어라는 게 어떤 사상이나 신념 체계를 표현하는 건데 이 언어의 수준이 거의 망언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이준석 후보의 발언,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잠시 후에 더 깊숙하게 따져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오늘 좀 저는 눈에 들어왔던 게 이재명 후보의 넥타이. 그 넥타이 색깔이 상당히 이렇게 좀 알록달록했는데 뭐 아무래도 국민 통합을 좀 상징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후보님 비서팀에서 하시는 얘기가 세 가지 넥타이를 놓고 고민을 하셨고, 그 중에서 오늘 차고 나오신 넥타이를 선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통합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예. 경선 토론에서도 그렇고 이번 본선 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오늘도 토론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도 통합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분열되고 갈등이 극에 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도 모두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당장 대통령이 되신다면 사회 대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저는 뭐 넥타이도 눈에 들어왔지만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아무래도 이제 토론은 상대적으로 네. 우리가 비교하면서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권영국 후보도 오늘 참 잘하셨어요. 네. 네, 잘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와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이재명 후보는 원고를 안 보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카메라를 좀 응시하면서 본인 안에 있는 이야기를 좀 자연스럽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권영국 후보님은 참 준비를 잘 하신 거는 맞고 네. 다만 이제 방송이나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좀 자주 안 하다 보면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네. 좀 적어 오신 걸 이렇게 좀 읽는 이제 그런 모습에 좀 대비가 좀 눈에는 네. 들어왔는데 이재명 후보는 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아무래도 방송 경험이 많아서 더 편안한 걸까요? 아니면은 이런 평소의 생각들이 더 체화돼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공세가 오늘도 굉장히 뭐 거세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공세를 했던 질문들 자체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이재명 후보님을 공격했던 그런 똑같은 질문이었던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탕 삼탕했던 그런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생각이 정리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시고 또 허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셨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권영국 후보의 경우에는 그래도 준비된 것들을 최대한 소화하려고 정책 중심의 토론을 건설적인 토론을 이끌어 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배분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셨죠? 권영국 후보님은 다 고르게 네.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토론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며 예. 현재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 개헌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예. 나는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는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후보를 뽑으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꿈과 희망이 있겠구나. 저 후보를 뽑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참으로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만 권영국 후보와의 1대1 토론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건설적인 토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영국 후보께서 오늘 두 가지 키워드로 김문수 후보와 또 이준석 후보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아주 규정이죠?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들 공감을 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 아무런 알맹이도 없고 무조건 본인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고 또 그다음에 음모론자들의 생각에 빠져서 전혀 다른 생각들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네, 자기 생각대로 무조건 어떤 사항을 규정해버리고 예. 비판하고 공격하고 네, 그리고 눈 가리고 귀 막고 뭐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께서 아무리 설명해도 예. 네,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본인이 미리 준비해온 그 프레임이라든지 규정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끊어버리고 또 그리고 답변 기회도 안 주면서 그냥 자기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자기가 미리 준비해온 그런 일방적인 규정으로 끝내버리고 다시 화제를 돌려버리는 이런 막무가내식 네, 닥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여전히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 후보가 확실하게 권영국 후보가 이준석 후보는 40대 윤석열이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또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네거티브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하도 답답했었는지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 낭비 우두머리다. 네. 낭비 수계. 네, 토론 시간 예. 낭비 우두머리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토론 시간이 아까웠어요. 2시간 해봐야 실제로 토론할 수 있는 게 뭐 110분, 1시간 50분 정도밖에 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만 하면서 계속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마타도어로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공격하면 예. 본인에 대한 지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정치인이 과연 대한민국 호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생각은 없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한미 관계도 그렇고 예. 또 핵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도 정리된 본인의 생각이 없는 것이죠. 잘하겠다. 뭐 그 트럼프와 만나서 잘 협상하겠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시간 낭비 우두머리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 낭비 네. 우두머리 김문수 40대 윤석열, 윤석열. 이준석 네. 이 권영국 후보의 평가가 이제 인상 깊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 토론회라는 게 좀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하고 네. 또 말이라는 게 한 번 뱉으면은 주워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살얼음판을 걷는 네. 아주 긴장된 그렇죠. 그런 무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이정원 의원님께서는 워낙 그런 또 방송을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익숙하시겠지만 이게 아마 후보들은 굉장히 오늘 힘든 그런 네. 하루를 보냈을 텐데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선수라고 한다면 이제 네. 코칭 스텝이신데 코칭 스텝 입장에서는 어떤 주안점, 어떤 전략을 가장 오늘 많이 상의하고 들어가셨는지 뭐 그 부분을 좀 뒷이야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안정감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안정감. 드렸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윤석열 3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비정상과 몰상식,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지난 3년이었습니다. 예. 어느 누가 대한민국에서 2024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을 외쳤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 차디찬 겨울에 거리에서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고 드디어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을 법원이 취소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비정상적이고 몰상식적인 결정들이 내려졌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사법 쿠데타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정부에서는 믿을 수 있는 예.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토론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만 상대 후보의 공격들이 지나치고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들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국정을 맡으셔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실 때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침착하게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토론에서 상대의 공격이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안정적으로 포용하면서 경청하고 예. 또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역시 내공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렇게 공격을 받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그런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 참으셨던 것 같고요. 막 일부러 자극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감정을 흐트러 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의 페이스로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차 때부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협공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주도권 토론에서 짧은 시간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회자가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 본인이 막 공격하던 것들을 김문수 후보에게 물어보면서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역시 뭐 이재명 후보는
이러이러해서 잘못됐어요라는 식의 짧은 답변을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의 행태를 여전히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분노하거나 감정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 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역시 참 이재명 후보님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토론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1층으로 내려 1층에서 기자들을 만나셨어요. 예. 백브리핑을 하고 오늘 소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첫 번째 질문이 소감과 함께 네거티브 공격을 많이 당하셨는데 어떠셨어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잘난 점을 내보이고 또 상대를 지적하기 마련 아닙니까?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다, 참담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 그러지 않으시고 이준석,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게 소득이라면 소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야, 참 정말 잘 이끌어 가시겠구나. 오늘 토론 지난 세 차례 토론에서 순간순간 욱하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으셨겠습니다만 그렇게 안정적으로 잘 대응하시고 예. 토론이 끝난 뒤에도 그 상대 후보들을 비판하거나 탓하지 않고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이고 예. 태도이시라면 앞으로 펼쳐질 5년 동안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난제가 닥쳐오더라도 잘 풀어가시겠구나.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경청하시면서 국민들 속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안심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네. 1, 2, 3차 토론을 총평하자면 네. 오늘 토론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후보 개인이나 네. 또 토론 준비 팀 입장에서는 네. 가장 좀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총 공세를 해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총 공세. 네, 그래서 다양한 예측 가능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저희 방송 토론 준비단에서 열심히 준비해 오셨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한준호 의원과 또 보좌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략팀 또 기획팀 정책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들 애써 주셨습니다. 다들 애써 주신 덕분에 예상 질문이라든지 답변들을 좀 준비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님께서 대응을 참 잘해 주셨다. 쉽게 화를 내시거나 감정을 상하셔서 뭐 욱하시거나 이런 것들 없으시고 차분하게 잘 예. 대응해 주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참 인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에게 가장 네.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고 또 인간이니까 그것도 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네, 네, 어쨌든 네. 오늘 잘 멋지게 견뎌냈다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하고요. 맞습니다.